제주도 것인데요. 그 자원화센터에 대해서 1000코드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코드가 본부장님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이 되면 한 코드를 얻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이제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1000코드인데 200코드가 됐다. 200코드가 됐는데, 이제 자원화센터가 이제 모든 장비가 다 완성돼서 한 달 이상 걸릴 건데, 장비가 완성돼서 이제 수입이 나갈 때 본부장이 예를 들어서 500코드 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 500코드 됐으니까 1000코드용이 500명한테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500코드만큼은 본사로 돌아오는 돈이고, 돌아오고 500코드만 하고, 그러면 이제 6차나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1000코드 딱 채워지면 그거는 이제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본부장 또 생기면 1001번째 생기면 그때는 두 번째 플랜트가 또 준비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됐다가, 원래는 본부장이 됐는데 이사하다가 승진하면 그 코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러면 1000코드 본부장이 말하자면 1000명이었던 분들이 1000명이 100명이 이사가 됐다. 그러면 900명에다가 줄잖아요. 그러면 100개가 남잖아요. 그것은 다시 본사로다가 오든지 아니면 다른 본부장이 채워지든지 이제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에서 이사로 안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이사로 올라가면 본부장 자격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막상 이론상에는 이사 올라가면 이사들은 본부장보다 받는 수당이 많기 때문에 이사 올라가면 본부장 그 특별 프로모션을 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리어 이사 올라가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본사의 의도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본부장을 하셨다가 이사로 승진하더라도 코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본사 입장에서는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사로 올라갔을 때 빠진 것이 본사로 다시 회귀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사로 올라가시거나 사장 올라가셔도 본부장 때 받은 코드는 계속 가지고 올라가는 수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오해되셨던 분들이 뭐냐면, 본부장인데 이사가 오고 사장 오면 또 사장은 더 많이 가져가고, 이사는 그거보다 덜 가져가도 많이 가져가고, 본부장은 또 이사 사장한테 다 뺏긴 거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본부장을 가졌던 코드가 이사로 승진해도 그 코드는 유지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1000분의 1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바타가 또 본부장이면 2코드 갖는 거고, 또 아바타 세 번째가 본부장이면 3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 수로 저희는 따지는 게 아니라 코드 수, 내 아바타 코드가 본부장이 됐느냐, 이제 그거에서 맞춘 거니까, 어떤 분들은 본부장을 뭐 5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부장 5개가 이제 자기께 되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사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코드는 유지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저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생각한 것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제 생각이 다 다르고 또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또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의견을 오해되면 오해됐다고 의견을 올려주시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로바로 또 수정해드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조금 안 맞는다 하더라도 본사의 취지
취지를 이양 해석하는 거, 안 좋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좋은 해석이 있을 건데 좋은 취지와 본심은 그렇지 않을 건데 내가 뭔가 오해한 건 아닐까라고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장님한테 의견을 주거나 센터장님들이 본사에 의견을 줄 때 본사에게 의견을 줄 때까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주시고 본사가 그 의견을 그게 오해가 됐든 아니면 바른 해석이든 간에 본사의 의견이 올라온 것을 본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본사가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그거는 그때 가서 하면은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사가 뭔가를 발표를 했을 때 그 발표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다 해서 본사가 그릇된 마음을 가졌거나 여러분들을 이용하거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획에 완벽한 기획을 짜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획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듣는 과정에서 또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의견을 오해되는 부분들을 또 내가 이해한 부분들을 다르게 이해했다면 그런 것들을 피력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그 부분을 또 특화시켜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게 되면 좀 지나면 이제 오해가 없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에서 요즘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SRM 시스템, SRM 소셜 릴레이션 시스템, SRM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님들이 이제까지 저희 SRM 시스템 옛날에는 n분의 1 마케팅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n분의 1 마케팅을 대충 보면 다단계인가 아니면 이사수신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래에 한 변호사님이 우리 n분의 1 마케팅 지금 새로운 이름은 SRM 시스템입니다. 이 SRM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서 야 이것은 새로운 마케팅이다. 사람들이 그냥 의뢰진작으로 자기 판단대로 해서 그렇지 이것은 새로운 마케팅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유사수신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다단계는 더욱도 아니고 이 부분을 어필하는 부분에서 사기성도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다가 이야기해 주신 것을 저희가 의견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워너비그룹이 이 SRM 시스템을 만든 것은 어쩌면 우연이긴 한데요. 그 발단이 회사가 번 돈을 정보 회원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그 기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SRM 시스템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회원들한테 우리 SRM 시스템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수당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만 강조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수당을 강조하기 전에 왜 이 SRM 시스템이 워너비그룹에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상품은 화장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광고 이용권도 있고, 또 에코맥스도 있고, 또 요즘은 액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진짜 워너비 그룹의 상품은 뭐냐면, 그 엠블렘 마케팅의 상품은 워너비 그룹이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워너비 그룹이 상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해서 워너비 그룹에서 벌어지는 수익이 n분의 1로 간다라는 부분들, 그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SRM 이건 곧 n분의 1 마케팅.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M은, S는 소셜, 이 사회 구성체들, 그 사회 구성체들이 릴레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다. 연결이 힘이 세다 이거잖아요. 이 연결이 뭔 힘이 세다라는 광고 문구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면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큰 힘을 발휘해요. 어쩌면 아이템과 아이템이 결합되고 기술과 기술이 결합되면 힘이 있을 것 같는데, 제가 이제까지 사업을 해오고 살아오면서 이 기술과 기술이 겹치는 힘보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소셜은 이제 사회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구성체들이 연결되는 마케팅입니다. 사실은 네트워크가 처음에 나올 때, 제가 이제 아메이가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좀 해봤었습니다. 이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도 제자가 12제자가 있지 않느냐. 12제자가 다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또 제자들을 만들면서 지금 전 지구상의 인류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냐. 그런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제 이래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마케팅,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SRM 시스템도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단계라든지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SRM 시스템의 차이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이렇게 계보를 늙어갔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금 늙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늙어가면, 가장 누가 수입이 많으면 이 사람도 본부장이고 이 사람도 본부장이고 이 사람도 본부장이면, 누가 그 수당을 최고 많이 받으면 이렇게 많이 계보를 일으켜가지고 그 매출을 많이 일으킨 사람 본부장이 같은 본부장보다 훨씬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SRM 우리 시스템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많이 수익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어요. 이 전체 계보가. 이 사람은 1억을 했어요. 이 사람은 5억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매출이 10억, 1억, 5억이니까 16억이, 본사 매출이 16억이잖아요. 16억인데 수당하고 그 수수료를 다 빼니까 10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6억이 수익이 났잖아요. 이 6억 수익 난 것 중에서 본부장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얼마냐? 아니면 1,000만 원씩이다.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본부장끼리 동일한 거예요. 이 사람이 10억을 해나 1억을 해나 똑같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아가는 게 우리 SRM 시스템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 거예요. 자기 네트워크, 자기가 계보에서 매출이 된 것에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우리 SRM 시스템에 숨겨져 있는 심리는 무슨 심리가 있냐면 사실 여기에는 공짜 심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공짜 심리가. SRM 시스템 가만히 보면 나는 일 안 했는데도 내가 본부장만 올라가면 다른 본부장님들 계보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나는 거저 받아먹을 수 있네? 맞아요. 그게 SRM 시스템입니다. 공짜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안 움직이는 구조가 되면은 그때 다 공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다 벌어가지고 직원들이 벌어온 걸 가지고 나눠주게 되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본사는. 그래도 괜찮다. 왜 괜찮으냐면 우리 본부장님들이든지 우리 사업자들이 워너비 그룹이 큰 기업이 되도록 그 거름 역할을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역할을 하셨으니까 때로는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워너비 그룹이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직원을 뽑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남은 수익을 가지고 나눠주겠다 이런 기본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RM 시스템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것이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단계하고는 뭔 차이가 있겠냐? 다단계. 어이구 어떻게 된 거야? 다단계하고는 뭔 차이가 있냐면 다단계는요 이거잖아요. 내가 있고 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하니까 영업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수당을 받았잖아요. 수당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영업한 행위인데 이 사람도 수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나는 영업을 한 게 아닌데 내 밑에 사람이 영업한 걸 가지고 당연히 영업한 사람이 수당을 받죠. 근데 나는 영업을 안 했는데도 이 계보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수당을 받는 것을 다단계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이 사람이 영업했으면 오로지 요 사람만 20%의 수당을 받아가고 여기는 받는 게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딱 한 번만 영업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소개하면 이 사람이 영업한 것에 대해서 요 사람만 20% 받고 여기는 없어요. 저희 마케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 사람은 받지 않느냐? 받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회사의 매출에 지출을 빼고 수입을 그 직급별로 그냥 동일하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영업을 했느냐 그 직급수당 주는 것은 누가 영업했느냐 따지지 않고 다 회사가 모아가지고 전체 지출을 다 빼고 뭐 세금 다 빼고 회사가 딱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장급은 5%, 이사급은 10%, 그 다음에 본부장급은 15%, 그다음에 팀장급은 25%, 딜러급은 40%. 본사의 수익에서 그걸 그렇게 프로티집에서 동일하게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관리수당을 주는 거예요. 관리수당. 지금 영업수당은 오로지 바로 영업한 행위를 한 사람한테만 가기 때문에 우리 SRM 시스템하고 다단계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보니까 유사수신 같다. 유사수신은 뭐냐면 금융입니다. 금융. 돈을 투자해라. 네가 돈을 투자하면 이 정도의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 이제 이게 근본의 유사수신이에요. 그래서 유사수신에는 첫 번째는 유사수신에다 돈을 투자한 것은 첫째는 뭐가 있냐면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 유사수신이나 폰지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왜?
금융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고 그다음에 물건 주는 게 없어요. 물건 거래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사수신 같은 부류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거고, 예, 그럼 저희는 물건이 주고받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감독원 분야가 아니라 저희는 공정거래위원 분야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랑 유사수신은 금융 분야이기 때문에 돈 거래하면서 부가세 내는 거 봤어요. 부가세는 반드시 물건이어야지 부가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55만 원 부가세가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수신 첫째는 부가세를 안 내요. 유사수신 부가세를 안 내요. 근데 저희는 부가세를 낸다. 두 번째는 원천세를 안 내요. 원천세. 예. 그 금융 투자한 것을 수당을 거기에서 금융에 대해서 이자를 나눠주든지 수당을 나눠준 것은 원천세를 3.4% 원천세를 떼고 주지 않아요. 그거 안 떼도 돼요. 예. 왜? 금융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금융이 아니 유사수신이 아니니까 저희는 3.3%를 떼고 수당을 주는 겁니다. 왜? 종사자한테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예, 원천세를 떼는 거예요. 예, 금융투자는 종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예, 투자 금액에 대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것은 원천세를 안 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딜러, 예, 우리 워너비 그룹의 종사자예요. 딜러는 예, 영어로 다 딜러지 한국말로 하면 판매원. 예, 판매원이거든요. 판매원이 판매 행위를 했을 때 이 때문에 그것은 원천세를 띄는 겁니다. 예. 그럼 직급수당 40%를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은 딜러를 관리자, 예. 딜러가 5명을 관리하는 사람을 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딜러 5명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본사가 이 정도의 수익이 냈으니까 관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도 뭐예요? 우리 종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세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SRM 시스템은 원천세를 반드시 떼고 줍니다. 3.3%를 떼고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본부장은 뭐예요? 본부장은 팀장들을 7명을 관리하는 사람을 본부장이라고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사는 본부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사라고 하고, 사장은 이사들을 3명을 관리하는 사람을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저희가 3만 명이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 이사, 본부장, 팀장, 딜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단계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단계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저기 분부대. 예. 얼마나 계급화되어 있습니까? 이게 군인처럼 별들, 예, 영관급, 위관급, 그 다음에 그 하사관급 병들 쫙 다단계잖아요. 계급으로 다 돼가지고, 예? 그 국방부에 나온 예산을 갖다가 구별을 줄 때, 예? 스타급들은, 예? 별들은 월급이 따르고, 영관급 월급이 따르고, 그 다음에 위관급 월급이 따르고, 이렇게 월급이 따르주잖아요. 그러면 군도 다단계요, 예? 경찰도 다단계고, 예, 대기업 다단계 아닌 데가 없습니다. 예, 대기업들도 예, 지금 많이 이제 직급을 이렇게 단축했지만은 옛날 뭐 사장, 이사, 뭐 상무, 예,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예, 그런 다 모든 것은 계급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SRM 시스템의 직급은 이 직급 있잖아요. 이 직급은 뭐 하는 직급? 왜 이렇게 직급이 단계별로 되어 있냐면 관리의 영역이 다르다. 이 얘기다. 관리의 영역. 팀장은 딜러를 관리하는 사람. 본부장은 팀장을 관리하는 사람. 예, 이렇게 이제 서열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결국은 자기 밑에 이사들을 3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결국 이사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밑에를 전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들은 사장이 10명이면 예, 사장한테 배정되는 게 5%니까 5%. 이 5%가 그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명이 있으니까 500만 원씩 5천만 원을 사장한테
나눠주는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수신은 아니다. 유사수신 되려면 부가세를 안 내는데 우리는 내고 원천세도 안 내도 되는데 우리는 내요. 예, 세금을 철저히 내는 회사가 원업입니다. 얼마나 그냥 철저히 냈는지 경정 청구해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 다시 돌려주시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정 청구를 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저희가 철저히 내는 거다. 세 번째,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금융은 원금이 보장돼요. 원금 보장. 투자하잖아요, 투자. 투자인데, 이 투자 중에 원금 소실되는 게 진짜 투자예요. 왜 그러냐면, 투자는 투자라는 것은 기대치가 크면 기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비례해 가지고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투자의 의미는 기대치가 크게 얘기하면 위험성이 큰 그것이 사회 질서입니다. 이게 이치고 원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기대치가 클수록 내가 이 돈을 원금을 넣어서 원금을 날릴 위험성이 클수록 기대치가 큰 겁니다. 그건 합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대치는 큰데 원금이 살아있다. 보장된다. 원금이. 이게 유사수신입니다. 원금 보장인데 기대치를 크게 해야 하는 거예요. 원금 보장은 금융이 하는 겁니다. 금융권에서. 그 금융권에다가 돈을 1억을 은행에다가 맡겨두면 1년 동안에 지금 3%가 안 될 거예요. 늘어나는 이자가 1년대 3%, 1년에 3%면 한 달에 0.3%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을 넣으면 원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원금이 국가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1억을 넣었을 때 3%면 얼마예요? 300만 원. 1년에 1억 넣고 300만 원 받는 건데 원금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면 이게 유사수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업이가 원금을 보장했다라는 거예요. 원금을 보장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업이가 얘기하는 우리 사업자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금을 보장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은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넣었으면 뭘 주냐면 상품을 100만 원어치 상품을 준다는 거예요. 그 100만 원어치 상품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안 쓰고 화장품이 됐든 우리 그 에코맥스 그 자동차의 매연을 감상 받았던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그 소비자 가격이 팔으면 나는 원금이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 이런 의미를 사람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라는 의미는 100만 원을 냈고 금융은 100만 원 냈고 받는 게 없잖아요. 100만 원을 넣어놓고 거기서 수익 나올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100만 원을 넣고 100만 원어치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는 원금 보장을 하는 유사수신이 아니라 원금만큼 돈 넣은 만큼 물건을 받는 물건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판매 마진 20%를 받는 겁니다. 판매 마진을 20%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그런데 우리 워너비 그룹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기대치 때문에 왔다가
환불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환불은 여러분들이 약정을 할 때 항상 14일 이후에는 환불이 안 되고 이전에는 환불이 100%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사람이 물건을 살 때 깜빡 영업하는 사람한테 내가 속아가지고 영업 기교에 내가 속아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내 판단을 흐리게 해가지고. 근데 14일은 뭐냐면 2주일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본 거야. 아이고 내가 영업맨한테 이거 속았네. 또는 물건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써본 거예요. 빨리 물건을 받아서 내가 물건을 써보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네. 또는 물건을 받지도 않았더라도 영업이 돼가지고 회사를 딱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네. 또는 물건을 산다고 사서 돈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받았는데 아이고 급하게 내가 어디다 써야 될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갖다가 그냥 영업에 내가 녹아나가지고 속아가지고 돈을 질러버렸어. 그 14일은 그랬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 질렀다고 환불을 요청하면 100% 저희는 환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14일이라는 2주 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사숙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계속 환불을 안 한다 했을 때는 그 이유는 저희는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충분한 검토하고 고민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후에는 물건이 거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환불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요청을 하게 될 때 여기서 100%를 환불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100% 환불을 해주는 순간 우리가 유사수신에 딱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돈을 받아서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영업비를 주고 그 다음에 직급 관리자 수당을 줬어요. 왜? 하나의 영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딜러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팀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팀장 위에 본부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의 이사나 사장도 관리를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삼성 휴대폰 하나를 팔려면 위에 사장까지 관리를 잘해야지 밑에 영업사람들이 휴대폰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판 사람만 돈 주고 말아요? 그러면 위에 관리자는 돈 안 줘도 된단 말이냐고요. 당연히 관리자를 줘야 조직이, 산만 조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 일어나게 되면 나는 영업했는데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그대로 있다. 14일 이내에는 내가 반납할 수 있어요. 근데 14일이 지나면 물건이 하나가 판매되는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당 준 게 있습니다. 수당 준 것이기 때문에 14일 이내 지나면 수당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당이 확정돼 버리면 보험에다가 취소할 때 10%나 20%밖에 못 받아요. 7, 80% 나가 버려요. 왜? 수당을 확정적으로 줘버린 거예요. 관리자 수당, 영업자 수당을 다 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4일이 딱 넘는 순간에 영업비 20% 주는 게 확정돼 버리고 그 다음에 n분의 1, 40% 준 게 확정돼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관리비로 나간 거, 운영비로 나간 거 이런 게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실제는 환불 안 해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본사가 그것을 투자를 했든 뭘 했든 간에 본사가 그거만큼만 토해준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유사수신의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막 배우하고 막 고발하고 뭘 했냐고 100% 달라는 거예요. 100% 주면 우린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저희가 말하자면 자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00% 줄 수가 없어요. 어느 회사든지 100% 주세요. 보험사가 가지고 보험 들고서 그 기간 지난 다음에 보험 해지 기간 지난 다음에 100% 달라고 왜 거기 보험사는 가서 삼성생명 가서는 데모하지 않으면서 우리 회사는 와가지고 100% 달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인식에는 우리 회사가 유사수신 회사, 다단계 회사, 이렇게 불법 회사로 그들이 스스로 자기네가 인식하기 때문에 다단계 회사고 유사수신 회사고 폰지 사기 회사니까 100% 받아내겠다고 덤비는 건데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예? 왜? 처음부터 우리 이 SRM 시스템은 다단계도 아니고 네트워크도 아니고 유사수신도 아니고 예? 철저히 물건이 오가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다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막 이렇게 수당을 많이 주냐면 수당이 왜 많이 줘요? 오너들이 주주들이 저희가 100%를 주주들이 3명이 가지고 있는데 이 주주들이 자기 지분을 기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이 3가지를 안 하잖아요. 첫 번째, 자기 지분만큼 그 자기 주식을 매매를 못한다. 매매가 안 돼요. 그 주식이 우리는 100%가 회사가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식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안 한다. 주식을 맡겨가지고 대출하는 것을 빌리거나 이런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당을 받지 않는다. 배당을 받지 않습니다. 예. 마녀상 수당 주는 것을 철저히 줄이고 조금 수당을 주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뭐 하겠어요? 1년 동안에 많이 마진을 남겨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왜 그래요? 원가를 줄이고 수당을 줄이고 홍보비를 줄여가지고 마진을 많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1년 말에 연말 정산해가지고 싹 가져가는 거 주주들이 가져갈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주주들이 가져가는 배당을 없애버렸어요.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게 없으니까 미리 돈을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연말까지. 그래서 저희는 그때 우리 그 지급자들한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40% 나눠주고 제 회사는 40%는 우리 그 종사하는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40%는 위기가정 청소년들 위해서 복지금으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20%는 회사가 또 투자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20%를 투자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0%는 n분의 1로 나눠드렸잖아요. 요 60%를 지금은 우리 회원들이 아직 우리 워너비 그룹이 투자된 회사가 다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돌보면 남들이 욕한다고 해요. 욕해. 지 자식들은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남의 자식 먹여 살린다는 그런 아버지들 있잖아요. 자기 자식 벗은 줄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저 남의 자식들 도와주는 사람을 손가락질한단 말이죠. 워너비 그룹이 세워진 목적은 위기가정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업자들, 지급자들을 먹여 살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돕는다면 누가 잘한다고 하겠어요? 욕하지.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돕는 걸 스탑하고 이 20%다 합쳐가지고 이것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기술을 확보하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투자를 했을 때 당장 돈 되는 사업에 투자하면 당장 조금은 돈이 되는데 미래 발전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만사 제가 막 유통하는 데다가 이런 다른 네트워크 회사처럼 당장 회전하는 그런 회사에다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지 않았을 건데 제 마음은 뭐냐면 5년 뒤를 보자. 5년 뒤에 이제 5년 뒤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에 우리 워너비 그룹과 우리 식구들과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언제나 있는 위기가정의 아이들 이들을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못 도와주더라도 5년 뒤에 안정적인 회사가 되면 앞으로 그것이 50년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 데다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나라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제가 투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봤던 거거든요. 미래를 봤던 건데 그런 부분이니까 미래를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을 판매해서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없으면 아직은 그런 수익이 간들간들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워너비가 뭐 사기쳤네, 능력이 없네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그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있잖아요. 백년대계. 교육처럼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처럼 R&D 자금처럼 요즘 정부에서 R&D 자금 줄였다고 해가지고 여기 대전의 연구소들마다 막 이제 불만이 많은데 때로는 R&D 자금을 가서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효율성을 따지면 확 줄이는 게 맞죠. 그런데 교육과 R&D 연구는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 워너비 그룹이 정말 50년 또 100년 그 이상을 든든하게 가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든든한 그런 주주와 같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묻지마 투자를 처음에는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900억 가까이를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데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고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활용품 쪽에다가 투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투자 개념으로다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계속 늘어나가게 된 거고 작품에 이르러서는 이제 분요 자원화까지 이제 투자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워너비가 진행하는 것은 해다가 말한 대로 안 되고 말한 대로 안 되고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의 어떤 불찰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본사가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제가 변명할 것은 이 정도의 언론의 포탄을 맞아 가면서 그 다음에 고소고발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른 네트워크 회사라면 벌써 제가 볼 때는 문 닫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그래도 기업에다가 전적으로 투자해서 이제까지 버티고 와서 몽골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이런 비전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동안 워너비가 열심히 정직하게 해와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 변명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잘났다는 것은 결코 아닌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어도 그것이 저항 속에서 부족한 것이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좀 넓게 마음을 넓게 봐주시고 조금 더 원거리를 보고 봐주시면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금산 인삼 축제 가가지고 인삼을 샀습니다. 인삼을 샀는데 저는 항상 인삼을 샀을 때 잘생긴 인삼을 안 사고요. 팥쥐 인삼을 삽니다. 팥쥐 인삼. 잘생긴 사람은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인삼이 딱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다리 2개 달리고 이렇게 멋진 색깔의 인삼은 그냥 저항 없이 쑥 자라게 이쁘게 자란 애인데 인삼 중에 값어치 없는 인삼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 문어 다리 같이럼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부가 이제 썩은 모습이 있고, 이런 6년근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6년근. 잘생긴 5년근을 안 사고, 못생긴 저는 6년근을 사거든요. 이거 불품 없어요. 근데 가격도 엄청 쌉니다, 그런 게. 그런데요, 그 약효는 잘생긴 인삼보다 못생긴 인삼,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을 받아가면서, 저항에서 살려니까 그냥 문어발처럼 이렇게,
뻗어나간 거예요. 살아나려고 몸부림친 거거든요. 그런 인상이 약효가 있습니다. 제가 워너비 그룹이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엄청난 저항 속에서 저희가 1월부터 저항이 오기 시작했어요. 작년 1월부터. 그러니까 벌써 저항을 받은 지 1년이 훨씬 넘는 단계를 제가 어려움을 얼마 전에 채널 내에서도 또 저항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워너비의 모습이 못생긴 인삼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약효 있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저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만 더 두고 보시면 정말 워너비가 하는 일이 야 진짜 국가를 위한 일이었고 약자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식구 됐잖아요. 식구 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수 씨는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모양하고 전혀 다른 모양을 띈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사수 씨 회사가 절대 아니다. 다단계 회사는 더더욱 아니다. 다단계 회사의 구성 요소가 전혀 없으니까 네트워크 우리나라 네트워크 협회 무슨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우리한테 한 번도 시비 건 적이 없습니다. 왜 너네 협회에 가입 안 하고 다단계 짓 했냐? 우리는 다단계의 구성 요소가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혀 아니고 건전한 기업 시스템인데 이 SRM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시스템을 워너비가 자체 만들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회사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그런 워너비 그룹의 진짜 상품은 우리의 진정한 상품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아이템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워너비 그룹 자체가 그룹 이 자체가 상품입니다. 다르게 하면 워너비 그룹의 비전, 어떤 소명 이 부분이 상품이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회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언론에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워너비 그룹은 그런 오해랑 상관없이 워너비 그룹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올 때 많은 직업분들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진다. 일자리가 사라져도 있는 사람들은 걱정 없고 배운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데 내가 갖춰져 있지 않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배경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때 내 일자리 내가 그나마 벌어먹고 사는 것으로 그냥 경쟁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결국 나는 다시 또 서민들은 도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들 그 카이스트라든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지 또 유명한 이런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들의 정보를 제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 거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 개인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우리들의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먼저 나누고 또 40% 남는 것을 사회의 더 약자들에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약자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약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이런 회사에 여러분들이 구성체가 되라. 구성체가 될 때 딜러로 구성체가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팀장으로 되는 방법이 있고 본부장으로 우리 구성원이 되는 방법이 이게 직급별로 방법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딜러로 구성체가 될 때는
55만 원짜리 완 세트를 구매를 했을 때 이 딜러가 되는 그 권한을 선택권은 요 잘합니다. 55만 원짜리 세트는 판매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구매를 한 거예요. 55만 원이라는 물건을 산 거예요.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른 겁니다. 치른 사람이 딜러를 신청하는 것은 여기서는 무료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의 신청서가 다르고 물건을 살 때 신청이 다르고 그 다음에 딜러 신청이 달라요. 여기서는 물건을 사는 거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물건을 55만 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55만 원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쪽 판매 영역이니까 판매 영역은 대가를 치르는 건데 대가를 치른 사람이 딜러가 될 때는 신청할 때는 무료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가가 없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대가를 받으면 공정거래법에 또 어긋나는 일이에요. 법을 따져보니까 여기서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매한 사람이 자기가 신청을 하면 딜러가 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소비자로서 멈추는 겁니다. 예, 아시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5만 원짜리 물건을 원어비급 물건을 구매했어요. 구매하고 야 나는 이 구매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딜러를 신청해서 이 물건을 내가 팔았을 때 마진을 갖거나 아니면 회사가 벌어진 수익금의 n분의 1을 내가 딜러로서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신청할 때는 무료로 신청하게 됩니다. 무료. 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이렇게 법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55만 원짜리 말고 330만 원짜리 이걸 지금은 305만 원짜리를 할인해가지고 했는데 뭐가 됐든 이 330만 원짜리를 구매를 했고 대가를 치른 거예요. 구매를 하고 그 사람은 팀장으로 무료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다시 2,300 몇만 원, 본부장은 이걸 구매를 하고, 이걸 구매한 사람이 본부장으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 의미가 분명히 이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가를 치르지만 자기가 딜러나 팀장이나 본부장이 될 때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SRN 시스템의 기본 뼈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료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다가 신청을 본부장, 팀장, 딜러를 신청했기 때문에 본사에서 볼 때 이분들이 본사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사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직급을 다 해지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삼성보험사 직원이 보험사 직원을 했는데 삼성생명보험에 도움되는 일은 안 하고 동부생명에 도움되는 일을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막 회사 영업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기업 이미지를 막 실추하는 얘기를 막 가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사에서 삼성생명 FC라 그랬잖아요. FC 파이낸싱 카운슬링인가 FC를 다 해지시켜 버리잖아요. 왜? 무료로다가 가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료로. 왜? 물건은 이미 대가에 대해서는 물건이 다 갔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행위, 판매행위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급을 신청하는 것은 무료로 신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사의 위해가 되면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제명을 하지 않냐? 그것은 본사가 뭐가 됐든 지금 본사 이미지가 안티들 때문에 언론 때문에 이미지가 망가져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업 이미지가 안정되고 안정화되면 기업의 유행이 일어나는 사람은 당연히 제명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오늘은 본사의 SRM 시스템. S는 사람들 관계 소셜, R은 연결의 심리세다, M은 마케팅. 그래서 워너비 그룹이 만들어서 가는 독특한 시스템이 SRM, 소셜 릴레이션 마케팅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이제까지 일을 펼쳐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펼치겠냐? G딜러가 있고, G딜러. 요 안에 K딜러가 있습니다. K딜러. 그리고 여기 안에 그 관리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벤트 관리사업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요번에 이제 그 똥협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똥협이 있는 겁니다. 다 G딜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서 벌어지는 수익도 G딜러한테 가고 여기서 벌어지는 수익도 G딜러한테 간다. G딜러, K딜러한테 간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시작할 때 100개의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워너비 그룹이 100개의 기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정수, 그러니까 이게 뭐지? 물이 생수 회사가 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제가 3만 명은 좀 적고 10만 명이 딱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여기 생수회사가 있습니다. 생수회사를 워너비가 생수회사를 이걸 인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판단이 되면 생수회사의 생수회사 물건은 생수겠죠. 이 생수를 저희가 SRM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쫙 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저희가 여기서부터 쫙 만들면서 내려가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10만 명이 쫙 움직이면서 쭉 내려가면은 계속 수당은 계속 받아가면서 쭉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우선 이 물건을 팔아냅니다. 팔아내면서 여기서 500억이든지 매출을 확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일으켜버리는 그 잉여 자금을 가지고 버벅대는 회사가 있어. 예를 들면 무슨 식품회사가 있는데 이거 식품회사는 기술이 좋아. 그거까지 좋다고 판단하면 이 식품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가지고 다시 SRM 시스템으로 쫙 쭉쭉쭉쭉쭉쭉 이러면서 500억 매출을 딱 띄우고 이 회사를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인수해서 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진짜 순수익이 40%가 우리들한테 1분의 1로 나눠지고 다시 40%는 그때 아이들한테 가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사를,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23년 1월에서 3월 그 사이에 우리 회원을 10만 명을 만들려고 하다가 3만에서 스탑을 한 겁니다. 3만은 조금만 약해. 3만이면 회사를 막 인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상 그 부분만 10만 정도를 우리가 회원을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IT, 바이오, 최첨단의 기술은 딱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킹크랩 회사, 수산 유통회사를 인수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 그 킹크랩 회사 물건을 왕창 우리가 SRM으로 사가지고 회사를 그냥 인수해버려가지고 우리 회사를 만들어버리는
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종합 유통회사, 제조와 유통을 하는 회사로 확장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이 SRM 시스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게 여러분 이제 이 SRM이 자 한국에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적 산업에서 IT, 바이오, 그 다음에 ET, 그 환경, 이 기술을, 원천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SRM이 지금 몽골로 간 것입니다. 필리핀에 전에 갔었는데, 이 SRM을 잘 이해를 못하고, 우리 시스템을 이해 못하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막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몽골은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그룹장들하고 다 봐가지고 SRM 시스템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예, 그런데 몽골에서는 무슨 공장들 이미 한국에서는 핵심 기술들을 확보를 했으니까 미래적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그런 데는 투자 안 합니다. 몽골은 당장 돈 되는 공장이라든지 그 글램핑장이라든지 여행 관광을 할 수 있는 걸 이런 것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몽골에서 그 SRM을 시작해가지고 수익 가지고 이런 플랜트를 회사를 인수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회사를 인수하고 또 회사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저 몽골,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일본, 뭐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가 SRM 해가지고 우리가 10만 명, 여기 2만 명, 여기 5만 명, 여기 뭐 10만 명, 일본에서도 10만 명, 막 이렇게 만들면 우리 회원수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 이 회사에 대한 게 각 나라에게 다 유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인수하면서부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수를 전 세계 SRM을 통해서 워너비 회원수를 만드는 날이 오게 되고 이게 사실은 2023년 작년에 만들려고 했었던 분들이 안티에서 멈췄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워너비가 그런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버텼기 때문에 이제 몽골에 가서 성공하면 이 SRM 성공 봐라.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도 SRM이 성공한다라는 답을 찾아내면 다시 필리핀을 다시 가서 안정화시키고 태국, 캄보디아 안정화시키면서 SRM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워너비 맨들을 식구들을 쫙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에 100개 나라에 3만 명이면 3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00만 명을 상대로 하는 회사들 인수를 해가지고 300개 나라에 100개 나라에다가 300만 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것이 SRM 시스템이다. 이제까지 진행한 과정에서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수고했다고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렇게 잠깐 과정을 보지 마시고 이제 뜻한 대로 계속 꾸준히 우리는 회사는 미래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밀어붙이고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워너비 그룹을 상상하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돈 가지고 제가 우리 G딜러 또 K딜러 우리 각 분야로 모여진 우리 식구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노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치에 바로 만족시키지 못해서 오늘로써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열심히 뛸 테니까 저나 회사를 믿고 힘을 보태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SRM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